아파서 끙끙 앓아누운 아내 옆에서 남편은 아내가 일어나 밥상을 차려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어 공분을 샀던 이 이야기, 과연 TV 속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가정의 모습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한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아내가 10명 중 7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함께 즐기는 여유로운 노후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형태의 시집살이가 되어버렸다는 아내들의 절규. 오늘은 그 갈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고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남은 인생을 행복한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남편의 퇴직은 아내에게 삼식이라는 이름이 새로운 족쇄를 채우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집에서 먹는 남편을 가리키는 웃지 못할 이 신조어 속에는 아내들의 깊은 한숨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밥 차리는 횟수가 늘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남편의 퇴직 시기는 공교롭게도 아내의 갱년기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널뛰는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아내에게 하루 종일 곁에 머물며 세 끼 식사를 하게 요구하는 남편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감정 노동의 무게까지 더하며 아내를 한계 상황으로 내몹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편 박인석 씨가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지 1년, 아내 최수정 씨는 이제야말로 부부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아침에 향긋한 커피 한 잔을 함께 나누고 오후에는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소박한 꿈을 꾸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아침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리모컨을 든 채 소파에 누워 점심은 뭐 맛있는 거 없나? 를 물었습니다. 수정 씨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서는 이 국은 간이 좀 싱겁네, 반찬이 맨날 똑같아라며 음식 평가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30년 만에 새로운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간섭은 부엌을 넘어 생활 전반으로 확장됐습니다.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TV 채널을 마음대로 바꾸고 심지어 수정 씨가 친구들과 약속이라도 잡을 아치면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사사건건 캐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독한 몸살 감기로 꼼짝도 못하고 안방에 누워있던 날이었습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열이 펄펄 끓는 아내에게 남편 인석 씨는 약을 챙겨주기는커녕 거실에서 몇 번이고 서성이다가 방문을 빼꼼 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배고픈데 언제 일어나서 밥 줄 거야? 그 순간 수정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참을 수 없는 서러움과 회의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남편들은 왜 하루아침에 아내를 힘들게 하는 삼시기를 자처하게 되는 걸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평생 가족을 위해 밖에서 고생했다는 보상 심리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 정도 대접은 받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그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퇴직 후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모두 상실한 데서 오는 거대한 불안감과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 무언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지만 평생 해본 적 없는 살림에 서툴다 보니 가장 익숙한 방식인 지적과 요구의 형태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려 드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잔소리지만 남편에게는 길을 잃은 자의 서툰 외침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퇴직이라는 것을 했지만 아내에게는 가사 퇴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남편의 퇴직은 아내의 가사 노동 총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결혼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의 약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은퇴 후 부부 갈등이 더 이상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심각한 현상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정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남일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서로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갈등의 폭발을 막고 행복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갈 현실적인 생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바로 식사 독립 선언입니다. 하루 3끼를 반드시 함께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부터 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각자 해결하고 점심은 자유롭게, 저녁은 함께 즐겁게와 같이 부부만이 새로운 식사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냉동식품이라도 데워 먹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의 일손을 덜어주는 배려의 차원을 넘어 남편 스스로가 은퇴 후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독립적인 생활인으로 거듭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각자의 영역과 시간을 존중하고 확보해주는 것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은퇴 후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로 따로 또 가치를 꼽았습니다. 온종일 남편이 아내의 모든 스케줄을 따라다니는 껌딱지 남편이 되는 순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집안에 남편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작은 서재나 취미 공간을 만들어주고 아내 역시 눈치 보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해야 합니다. 건강한 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세 번째 전략은 남편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주도록 돕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간섭과 잔소리는 대부분 시간이 너무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남편이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등산이나 낚시 같은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혹은 의미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집 밖에서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내가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남편이 자신만의 새로운 사회를 가질 때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부부 사이에는 건강한 활력이 생겨납니다. 이른바 은퇴 남편 증후군. 비단 남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에 함께 적응해야 하는 부부 공동의 과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느 한쪽이 잘못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 모두의 보편적인 고민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로의 날카로운 말과 행동을 상대방의 인격 문제로 공격하기보다 갱년기와 은퇴라는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이 일부러 이해하고 보듬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난이 아닌 공감의 대화가 시작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퇴직은 한 사람의 사회생활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부부의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이막으로 전환되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이제 남편의 삼시세끼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함께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며 인생의 즐거움을 나누는 든든한 동료로 서로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할 때입니다. 행복한 노년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부의 끊임없는 대화와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와 마주 앉아 은퇴 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함께 그려나갈지 진솔한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극복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